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 rings.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a. 솔직히 뭐 막 이야기해도 되죠. 지금 말할. 근데 저는 감독님이 연기에도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출동, 소방출동. 밀고 간 소방관분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큰 박수 주시면 소방관의 각경택 감독님 그리고 주원 배우님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 앉아주시고 아니면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259만 6,754명이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한 265만 명 정도의 관객을 경험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8주 이후로는 첫 200만 돌파 한국 영화 됐고 어젯밤 이후로 한국 영화 2024년의 흥행 탑5 안에 들었고요. 사실 불길이 거세진다는 거는 소방관에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흥행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어질수록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감독님? 솔직히 뭐 막 이야기해도 되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네. 저희 영화 제작 발표회 때부터도 사실 웃을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했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VIP 시사를 하고 그 다음날 개봉을 맞이하는 날 역시도 개엄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왠지 저희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 와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 상영을 못한다라는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굉장히 하루하루 두근두근 했는데 드디어 손익분기를 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비로소 편하게 제가 웃고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쉽지 않은 불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뭐 여러 번 거쳐서 여기까지 온 셈인데요. 배우님 어떤 힘이 바로 이 소방관이 점점 관객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었다고 스스로 또 평가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뭐랄까 뭔가 영화 소방관 하면 물론 소방관 분들을 정말 영웅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 영화 소방관은 소방관의 노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소방관인 것처럼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이 오히려 홍보 효과가 돼서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우리 곽 감독님과 또 우리 배우들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영화 소방관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나의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 이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또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영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 같은 게 지금까지 뭐 곽 감독님이 곽경택 감독님이 만들어 오셨던 많은 작품들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졌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이웃들, 내 친구들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라 정말 소방관이라는 작품 보면서 곽경택이라는 감독의 인장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끔 했었고요. 그러다 듣다 보니까 곽 감독님 목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혹시 좀 눈치채셨어요? 계속 어디서 등장하셨죠, 감독님? 소방출동, 소방출동. 그 무전에
안에서 들리는 이제 출동 소리와 그 차 안에서 소방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 계속 들으면서 어제 들어본 목소리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성우들을 쓸 수도 있고 배우들을 쓸 수도 있는데 감독님의 어떤 출연 욕심 같은 것들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생각이 되나요? 그 사실은 출연 욕심보다도 그 목소리가 그런 공무적인 목소리니까 감정이 실려도 안 되고 너무 다급해도 안 되고 굉장히 좀 건조하지만 약간의 긴박감이 있는 그런 톤을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 내가 제일 잘하더라. 그게 아니라 그 노공 감독님이 그냥 이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익숙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저기 모니터 너머에서 항상 들린 디렉팅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사실 들렸기도 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감독님이 연기에도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저희 촬영할 때도 네. 디렉션을 감독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곽경태 감독님이 제일 배우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감독님이 직접 연기를 보여주세요. 뛰어난 배우시죠? 네, 근데 그게 정말 한 번에 싹 이해가 될 정도로 감독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갖고 저희들도 놀랬었는데 이번에 목소리 출연으로 또 조금의 하늘을 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결국 정말 하늘 푼 영화가 됐다는 소방관의 결과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이 홍제동 방화 사건이라는 실화 위에 쓰여진 실제 그 제작사에서 또 준비됐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본인의 손 안에 들어왔었던 이 소방관이라는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절대 내가 이것만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됐던 이 영화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지난번 그 기자 간담회 때는 그 말씀을 다르게 드려서 헷갈렸었는데 원래 저한테 제목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목이 홍제동이었습니다. 홍제동. 예, 그래서 홍제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룬 이야기로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각색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홍제동 때 희생당한 뿐만 아니라 여태껏 다른 어떤 사건에서도 같이 산화하신 소방관 전체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족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그분들한테 오래전이지만 하늘나라 가 계신 분들에 대한 추억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것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또 영화라는 어떤 창작의 매체를 한번 좀 살려보고자 저는 인물들을 홍제동 실화 때 나온 그분들의 이야기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나름 각각의 개성 있는 인물들로 좀 만들어 보자. 그게 혹시 창작자로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홍제동에서 소방관이 됐다는 건 결국 사건을 풀어나가는 사건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영화, 사람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네네. 만들고 싶었던 예, 셈이네요. 예. 제목이 세자이지만 완전 다른 관점으로 영화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방관들의 관계성들을 보면 한편으로 되게 군대 같은 굉장히 엄격한 같은 게 느껴지는가 하면 회사 동료라고 하기에는 좀 거의 가족에 더 가까운 오히려 더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들 같은 끈끈한 친밀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주영 배우님 어떠셨어요? 이 뭐 영화 속의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바깥으로 그러니까 같이 함께하는 동료 배우들하고의 긴밀한 어떤 유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영화를 찍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소방관 분들의 얘기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관 분들도 혼자가 아닌 한 팀으로 움직이고 또 그분들 또한 현장에서 어떤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희들도 현장에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매신 정말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방관 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연기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그래도 뭔가 촬영하다 보면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뭐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촬영 안 할 때도 뭐 서로 격려도 많이 있었고,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실제 소방관 분들 같은 어떤 한 팀 또는 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래도 영화에서 정말 좀 잘 보여진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촬영 바깥에서도 자주 좀 뭉치시고 저희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시기가 아니긴 했을 텐데.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뭐 감독님하고 같이 해서 자리하고 뭐 식사하고 그런 자리는 아무래도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저희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이사이에 그 시기에 그 소방관들의 현실을 구체적인 팩트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의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실제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방관에 대한 삶의 어떤 취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장갑을 사비로 산다거나 그리고 정말 이런 표현을 와 내 귀에서 듣는다고 했던 막 불고기들 같은 그런 소리 같은 거라든지 이 영화의 진짜 빌런이 불법 주차 차량 아닙니까? 정말 저는 진짜 제가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팩트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또 올라가는 어떤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과정들을 좀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에 제일 먼저 제가 어떤 의무적으로 이분은 꼭 만나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제 당시에는 대원이셨는데 제가 취재할 당시에는 대장이 됐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현장에서 이제 동료를 잃어버렸던 분이고 이제 그분을 자주 찾아뵙고 무슨 어떤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서를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 또 다른 소방관들도 만나서 그러면 그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 영화 속에서 그 우리 유재명 연기자가 그 진섭이 아내가 찾아와서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수술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도 실제 어떤 구급대원이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그렇게 계속 수술 중이라고만 이야기하셨다는 그 말씀도 듣고 또 영화 속에 삽입도 시켜봤고 그래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이 고생하셨던 분들,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가 좀 착잡했냐 하면 그런 상처가 없는 척들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좀 그냥 이렇게 뭐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들이 저게 또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제 마음속도 같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진한 기억 속의 그대들일 텐데 정말 처음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부르지만 사실 잊어버려라고 처음에 네가 오늘 본 것들, 너는 한 어떤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과정들이란 게 사실 좀 숭고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원 배우님, 아까 이 기억 계속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일 텐데 꿈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동료 용태형을 또 만난 장면이 되게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엄청 되게 일상적으로 연출된 장면이기도 해서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영화를 찍으면서 꿈 같은 걸 꾸시거나 그런 적도 있으세요? 이게 4, 5년 전에 꿈을 기억하기가 그래서 뭐
정확히 뭐 그런 기억나는 사실 꿈은 없고, 근데 철웅이의 마음을 100번 이해했다랄까. 네, 어쨌든 정말 누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꿈에도 나오고, 그리고 꿈에서 만나서 되게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갑자기 왜 울컥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빛을 받아서 더욱더 눈이 촉촉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철웅이한테는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형이었고, 또 같이 일을 하는, 뭔가 또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방관의 일을 시작한 것도 용태 형 이제 얘기하다가 시작했고, 뭐 그런 관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철웅이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100번 이해하는 편입니다. 사실 철웅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게 누구라도 살짝 뗀뗀한 성격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유일하게 또 용태형하고 있을 때만은 정말 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 둘의 관계가 막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어떤 역사들을 거쳐온 관계인지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이게 사실 영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사실 바깥쪽으로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불을 다뤄야 되는 연출자로서 이 불이라는 것의 속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만들어 오셨던 어떤 그 인물들이든 혹은 아니면 환경들이든 로케이션이건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CGI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뭐 제가 또 알기로는 이 영화에서는 실제의 불을 활용한 방식으로 촬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 연출자로서 파악한 이 불이라는 것의 가장 큰 속성은 어떤 거였었나요? 불은 정말 바람을 타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도 뭐 폭파 장면도 찍어보고, 뭐 물에서 바다에서 태풍이라는 영화 찍으면서 그 작품도 막 이 바다에서 해보고 했는데, 불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다뤄봐야 되니까 저희가 특효 팀하고 같이 그 간이 세트를 지어놓고 외부에다가 또 어떤 불이 어떻게 붙나, 어떤 재질은 어떻게 타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테스트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렇게 세트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돌풍이 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길에 확 일감기더니 검은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뒀던 물과 소방호수 이런 걸로 다행히 불길은 저희끼리 잡았습니다만,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이라도 조심 안 하면 정말이지, 이거 내가 이 영화 찍다가 큰일 겪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영화에서 바람이라는 거를 꼭 표현해서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가 이제 바람이 별로 없는 여름이었는데 겨울에 바람 부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강풍기와 또 우리 보조 출연자분들이 그 더운 때도 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열심히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연기해주게 만들고, 그랬던 게 역시 막 이 불은 바람하고는 너무너무 바람이 합쳐지면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불이라는 게 캠프파이어, 캠핑 가서 캠프파이어 정도가 제일 큰 불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통제할 수 있는 네. 범위를 벗어나면 순식간에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는 그건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주원 배우님은 막상 내 앞에 그 불이라는 것이 막상 왔을 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계속 상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과는 또 굉장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아예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상상 속은 그냥 뭐 어떤 적당히 불이 뜨겁다? 있고 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이 번지는 속도가 저는,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렇게 큰 불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벗어나서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어쨌든 감독님이 테스트도 하시고 해서 뭐 특효팀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알아서 불도 꺼주고 하지만, 안에 있는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약간 순간적으로 중간중간에 얼어요. 약간 괜찮은 건가? 약간 심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촬영하다가 뒤를 돌았을 때 그 불이 확 번져 있는 것도 봤고, 그걸 눈앞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수십 명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이렇게 얼어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정말 더 무섭게 느껴졌고, 화재보험 꼭 들어야겠다. 화재보험 꼭 들어야겠고, 정말 소화기 꼭 챙겨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실질적인. 제가 더불어서 네. 지금 주연 배우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감독은 이제 현장하고 거리를 좀 두고 그 현장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니터 이미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장에서 그 액션 사인이 난 다음에 컷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감독과 촬영 감독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효 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거에 대한, 갑자기 불이 옆으로 튀어간다든가 했을 때 누군가를, 촬영 감독 카메라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정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컷 했을 때는 네. 다행히 별일 없이 저는 그림을 다 담았으니까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촬영 감독이나 특효 팀장이 컷을 외칠 때는 심장이 철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걸어가 보는데, 걸어가가지고 그 현장까지 도착할 때 짧은 거리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심장 쿵덕쿵덕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게 불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저는 나 같은 사람 절대로 그런 선택을,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그게 어떤 각오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소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만 일반적인 우리는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말이 사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마치 사람을 구해내는 게 그 마치 특권처럼 모든 사람들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굉장히 귀한 어떤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지다, 우리가 막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런 자격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방식의 시선이었던 것 같거든요. 배우님은 어떻게 이 자격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 씬을 연기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 자격에 어떤 용기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용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용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대사가 용기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껴도 계속 해나가는 게 용기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와닿는 직업이 소방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뭐 정말 단순히 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 혹은 뭐 직업적인 의무, 그리고 뭐 그런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말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정말 이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야 생길 수 있는 게 저희 영화에 나온 사람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철웅이도 어쨌든 딱 경례를 하면서 그런 그때까지의 철웅이도 그 모습이 그 자격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그 가치를 깨닫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때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또 손익분기점을 넘긴 250만을 땡스하는 그런 관객과의 대화라서 여러분들의 질문들과 함께 또 SNS에서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들까지 이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질문도 생각해 주시면요. 한 5분 정도까지 이 소방관의 굿즈, 후드 티셔츠인가요? 네, 굉장히 예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멋진 질문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택 감독님께 질문을 SNS에서 PHYOT 투어님께서 영화에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잘려나간 장면도 맞나요? 아니요, 그 잘려나간 장면이 많다기보다는 영화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린 대로 네. 제가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장에서 컷 했을 때 그때 그까지 걸어가든 그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정도예요. 예, 그게 아마 찍히지는 않았지만 가장 저한테 마음 졸이게 했던 그런 일이 아닌가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만 해도 그때 사실 좀 아찔하네요. 사실 주원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NAMQWANGHAE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구조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배우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소방관이라면 철웅이라면 들어가겠죠. 당연히 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어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다뤘을 때 그때 이제 생존자분 중에 이제 기억을 잃고 그 당시의 기억을 지금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재활도 굉장히 몇 년 동안 하시고 해서 어쨌든 다시 인터뷰를 했을 때 지금도 많이 그때 일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또 생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또 생긴다는 건 똑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근데 그분께서 들어가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엄청 울컥했었는데 그게 소방관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철웅이라면 들어갔을 것 같고 저라면 약간 주저주저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사랑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멜로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모든 기억을 잃고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간다면 또 다른 선택을. 맞습니다. 네. 감독님,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KISSNGL007번이신데 실제 사건을 담은 영화지만 사실보다 창작의 자유를 더 추구했던 장면이 혹시 있을까요?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는 단일 건물이었죠. 예, 실제 사건에 무너졌던 거는. 근데 이제 영화적인 스케일감 때문에 상가공으로 좀 만든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하고 다른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창작의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역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섭이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 또 하다못해 그 강아지 키우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동료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묻어두고 사는지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하지만 항상 원형 탈모가 생겨 있는 예, 그런 친구도 표현하고 싶었고 그 부분은 뭐 여러 뭐 편집 과정에서 사실은 좀 없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준혁 배우의 원형 탈모를 보는 예. 쉽지 않은 기회를 그래서 하여튼 놓칠 순 없죠. 그런 인물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까지는 꼭 끝까지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인물들에 대한 네, 네. 이야기들 네. 말씀이시죠. 조금 재밌는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0207님께서 주원 배우님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건가요? 250만 기념 캐롤 한번 불러주세요. 이럴 수가. 원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에는 너무 갑자기. 이미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네. 우선은 가족들과 네. 네,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 뭐 교회 가고 그럴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징글벨 스윙 앤 징글벨 링스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역시 그냥 배우가 아니네요. 네. 편곡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귀가 너무 뜨거운데. 좀 빈크로스비가 온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혹은 뭐 명절이 또 조만간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이런 시간 동안 마음껏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도 지금의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생길 수 있는 불행 혹은 어떤 사고들에 준비하고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오늘 들었었던 이 징글벨 노래가 연말에는 아무런 또 사고 없이 저 무사고라는 말만큼 또 평화로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마음에 부를랜 주원, 내게와 진앞의 주원님 이런 어떤 마음을 다 한번 파이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이 한 분 질문하실 분 좀 선택. 네. 저희가 큐 쪽을 네 주시죠. 네. 네. 사실은 나오고 있어. 네. 사실은 좀 전에 백은하 소장님이 읽어주신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이 제 질문이었는데 네. 그래서 감독님 질문 답변을 받았고요. 네. 주원 배우님한테는 이미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단순하지만 저희 이제 소방관 전단지에 보면 소방관은 땡땡땡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 겁니다. 홍보팀에서 나오신 건 아니시죠? 너무나 멋지게 저 기자님 같아요. 소방관은 뭐 땡땡땡이다. 저는 소방관은 우리의 가족이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 꿈이 뭐야 하면 이제 뭐 초등학생 때 뭐 경찰관이야 뭐 소방관이야 뭐 그렇듯이 소방관을 꿈꿨던 적이 있었고 또 크면서는 소방관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나 희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시됐던 어떤 기억들이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소방관분들도 만나고 하면 정말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정말 내 옆집에 살 것 같은 이웃도 있고 다 뭐 삼촌도 있고 정말 평범한 그냥 똑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네. 감독님? 소방관은 땡땡땡이다. 저는 그때도 기자 간담회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원자라는 이미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할 때 어떤 취재 대상이었던 분이 한 분이 소방관은 아니었는데 그분은 막상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자기는 이대로 죽나 보나 했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등장한 소방관 분이 정말 구원자 같았대요. 예, 그래서
본인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격려해주고 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그 문을 열고 등장했던 그 소방관 분이 계속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감독님이 아마도 저승사자가 등장했었을 아 그러네요, 때. 그러네요. 네. 예, 거기서 연결됐겠네요. 네. 우리를 다시 생으로 복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자. 아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배우님 한 분. 저는 네. 네, 여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네. 영화 감명 깊게 잘 봤고요. 말로만 듣다가 직접 왔는데 너무 감명 깊고 많이 울었어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까지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 감독님하고 주원 배우님 생각하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또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뽑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론 이 영화가 마지막에 어떤 그런 소방관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이 많은 관객분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부분이 제일 정서적으로는 많이 다가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장면은 주인공 두 사람이서 서로 구세대와 신세대가 화해하는, 그래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들의 노고와 사명감에 대한 부분이어서 진석과 철웅이 대기실에서 화해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원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차 밀어버릴 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본을 볼 때부터 이랬다고? 약간 이랬거든요. 말이 돼? 막 이랬어요. 근데 잘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영화적으로라도 차를 실제로 밀고 가니까 사실 운전하는 저도 너무 시원했던 기억이 있어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이게 다 쓸어버려야 돼.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네, 사실 실제 홍제동 사건에서는 아무런 불법 주차를 이렇게 밀진 않았다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못 밀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영화가 한풀이랄까? 네, 그리고 여전히도 제가 자세히는 요즘도 이제 이렇게 미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잘못 현장에서 결정을 하면 그 밀고 간 소방관분이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완벽히 소방관들의 어떤 편의 위주로 개정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어떤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정말 처음에 철웅이 생각했었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직업이었었다면 그것이 소명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그 두 세대들의 경험과 그리고 기억들과 아주 사실은 이 사람에게도 새롭게 닥쳐졌던 시련 안에서 그것이 결국 소명이 되어가는 과정까지를 또 보여줬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직업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또 소방관이라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 분을 저기 이쪽으로 네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일단 서야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소방안전학과를 전공해서 유독 눈길이 갔던 장면이 소방 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소방 간부 시험을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따로 주원 배우님께서 개인적으로 소방학 개론을 공부를 하셨나요? 전공을 하신 분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공부를 하지 못했고. 네. 어차피 답안지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다 맞췄습니다. 맞췄지만 내지 않았던 거죠. 답을 내지 답안지를 안 냈던 거죠. 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소방관이라는 분들의 직업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희는 어쨌든 촬영 전에 이제 저희 모든 배우들이 가서 또 훈련을 했어요. 어떤 소방 어떤 기본 훈련을 받고 이제 촬영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그 촬영 시작한 이후로 이 소방관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계속 봤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재미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런 내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다잡았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함께 했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주원 배우님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감독님께도 정말 궁금하게 느껴지는 게, 결국은 영화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주는 또 하나의 매체이기도 한데, 이 그냥 즐거움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창작자 안에서는 이 창작의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이런 작품일 텐데, 특히나 이제 철웅이가 고글을 쓰고 보게 되는 1인칭 시점의 샷 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 화마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그것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는 내가 그분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화적인 즐거움을 더 쫓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질문하는 순간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1인칭 시점이라든지 우리에게 이 영화를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볼 수 있을까, 보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싸움들을 또 해 나가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상업화하는, 내가 나와 나한테 이렇게 지원해준 분들이 잘 되자고 이분들의 슬픈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사실 지금도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방금 그래도 소방청에서 고맙게도 감사패를 주셔서, 예, 방금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왔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좀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유죄의식을 좀 잊어먹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니까, 예,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이 영화 보고 함께 느끼고 많이 공감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자리도 또 마련되고 해서 그게 많이 위안이 됩니다. 네. 사실 뭐 270만 가까운 분들이 적어도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는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오늘도 지나가면서 소방 119 사인 이렇게 보는데도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그 공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안에는 주원 배우님 말했듯이 우리 가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안에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저기서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아주 깊은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사실은 소방관이란 이 직업 혹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데서는 충분한 영화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주원 배우님 한번. 네. 저기 손 흔들고 계시죠.
아 그렇군요. 역시 격해 여러분. 다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6번이나 하고 무대 인사를 지금 2번째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깊게 감명을 받고 제가 또 구급대원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으로서 정말 중학생이세요? 네, 보면서 정말 많이 울고 지금 6번 보는 내내 다 울고 정말 너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어서 너무 기쁘고 매번 보실 때마다 우는 포인트가 네. 좀 달라지나요? 네, 정말 그 스스로 죄송해요. 너무 아니에요. 기뻐서 네. 팀장, 반장님이랑 화해하는 장면 때도 울고 정작 50% 세일하고 살 때도 울고 마지막 때도 울고 진짜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각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앞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어떻게? 아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네. 일종 면허 대형 면허를 따시고 차로 직접 밀으셨냐 어떤 훈련을 받으셨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혹시 아니면 훈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훈련 중에 사실 레펠 타는 거. 찐으로 타야지 탈 수 있는 찐으로 거죠? 탔고 또 촬영할 때도 찐으로 매달려 있었는데 네.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몸도 잘 쓰고 저 액션 배우. 네, 저 액션 나름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요. 네. 잘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좀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모든 장비를 다 메고 뛰어갈 때 네. 사실 저희가 뛰어가는 장면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다 합친 거 25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메고 저희가 그 무더위 속에서 다 같이 뛰어갈 때 그때가 또 엄청 좀 되게 단순하지만 또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방관분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랄까? 정말 뭐 추울 때나 정말 더울 때나 그 장비들을 똑같이 메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물리적인 무게라는 게 내 몸에 왔을 때 실제로 그 마음의 무게라는 것들도 고스란히 느껴졌던 맞습니다. 셈이네요. 네. 감독님 또 한 분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애를 본 것 같은데.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그 남자분 저기서 지금 경례를 올리고 두고 계신 남자분한테 저희 다 이어서 또 드릴게요. 네네, 그럼 네. 갑자기 군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가 네. 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았다면 절대 이 사건을 알지도 못했는데 꼭 기억해야 할 영화를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소방대원님의 모습을 이렇게 영화로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님들께도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는 감독님과 배우님께인데 이 영화를 찍기 이전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차를 타고 가거나 하면은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디 불났나? 누가 아프나?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제발 희생이 없어야 될 텐데 저분이 저렇게 출동했다가 다시 잘 돌아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적은 없지만 우선 전에는 그 장난 전화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 정말 간혹가다 한번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장난 전화와 말도 안 되는 신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소방관분은 출근 첫날 이제 어느 헬스장에서 전화가 와서 바퀴벌레를 좀 잡아달라. 네. 잡으러 가셨대요. 또 잡으러 가셨는데 또 죽이지는 말아달라. 네. 살려서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뭐 그런 신고서부터 불교 믿으시나 봐요. 그래서 또 그런 신고서부터 뭐 정말 움직이지 못하겠다 해서 갔는데 그냥 술에 취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딸기우유 좀 갖다 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신고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좀 시민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시간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또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차를 잽싸게 잽싸게 옆으로 또 빼고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정말 저도 뭐 지금은 의무화됐지만 뭐 차에 소화기를 진작에 싣고 다녔고 그게 만약 내 차에 불이 났다를 생각해서 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어느 차에 불이 났다 그러면 도와드리려고 저는 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사소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 그런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하면요. 네. 제가 취재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소방관분들은 항상 같이 출동하시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아달라, 뭐 문 열쇠가 안 열리는데 이 열쇠공을 부르면 돌이 드니까 당신들이 좀 열어달라 해드릴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출동했을 때 긴급한 출동 연락이 오면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이 그러시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어떤 출동이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되게 놀랍네요. 예, 필요하면 보이면 나간대요. 나가는데 이때 나갔다가 갑자기 급한 그 구조 호출이 오면 그걸 못 지킬까봐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다른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네요. 저도 갑자기 되게 반성하게 됩니다. 진짜. 아까 저희 군인 선생님 병장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구조대를 꿈꾸고 있는 현역 해병대 장병입니다. 해병대 장병. 오늘이 첫 휴가인데 일부러 휴가 일정도 GV 날짜 맞춰서 나와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보러. 영화 엄청 감명 깊게 잘 보았고 소방관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영화를 제작하실 때 담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도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소방관 분들이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에 지방에 소속된 각 개별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전체 소방관분들이 다 국가공무원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이 또 생겼어요. 국가공무원이 되면 좋은 거는 뭐냐면 단체로 다 국가 인정을 받는데 또 조금 아쉬운 점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고가 많은 지역에 좀 분배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것들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무조건 어떤 하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고 개선되는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 영화가 여러분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이 봐줘서 그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겠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발 좀 중요한 구조 활동을 하게끔 그런 장난 전화나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제발 그런 일만 좀 없으면 더 좋겠다고
그 모든 게 다 이 나라의 국력의 어떤 국가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다 편성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 월급도 다 좀 오르기도 했고 또 소방관분들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서 처우가 좋아졌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아까 그 감사패를 받으면서 그 전달해 주신 분한테 들었는데 오늘 국회에서 그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예산을 소방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한 3천억 정도가 더 할당이 됐답니다. 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소방관 영화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 굉장히 미미한 그런 역할은 했던 것 같고 또 그냥 저한테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쌓아오셨던 그간의 어떤 희생과 봉사가 결국 이렇게 또 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한테 기분 좋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아까 그 후드티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택배로 드릴 수 있군요. 네. 네. 택배 한 분 더 할 수 없나요? 끝났다고 하기도 죄송해요. 저희가 선물이 더 있었으면 질문, 그냥 선물 아니라도 질문하실래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미 마이크 받으신 것처럼 서 계셨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픈 상태고 약을 먹고 있고요. 제 아내도 약을 먹고 있는데 둘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원님이 만약에 소방관이었을 때 만약에 본인도 아프고 좀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절대 소방관으로서 출동을 못했을 때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아픈데? 소방관으로 출동을 할 수 개인의 그 사정들이란 것이 있었을 때. 네. 근데 아마 제가 소방관 철웅이라면 출동을 했겠죠. 예. 왜냐면 모든 아마 직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 연기 막 처음에 공부할 때 그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그런 상황들. 그때도 공연을 끝을 내야 됐다. 그런 항상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촬영하는 중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촬영을 마무리하고 가야지. 근데 소방관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족분들이 안 좋은 아픈 상황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꼭 소방관 분들이 가셔야 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또 많은 시간들이 그 사이 시간이 흐르고 또 처우 개선들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을 것 같고 더 이상 장갑을 사위로 사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네. 근데 가장 좀 저는 보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 같은 게 사실 뭐 등에 있는 화상이라든지 흉터보다 마음에 난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아물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노래방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참 고독해 보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각자만의 이 PTSD를 치료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과거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그 외상 후 치료를 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 치료들이 좀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이 정신과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만 소방관 분들이 그 워낙 이 한번 센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각자의 방식대로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모두가 여유로워할 이 연말에도 어쩌면 더 치열하게 긴장하면서 싸우고 계실 소방관 분들이 혹시 또 오늘 또 누군가가 이렇게 찍어놓은 SNS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듣고 계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한 말씀만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다면 주원 배우님부터 어떤 메시지 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부끄럽지만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떤 소방관 분들의 가치를 정말 진정히 알게 됐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시민분들이 이 소방관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 그냥 소방관이 아니라 뭔가 존중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이커리였는데 소방관님께 막 이렇게 빵을 사주고 커피도 그 커피숍에서 막 서비스로 주고 막 이런 상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번 영화를 찍고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소방관님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의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곧 그런 생각을 해서 소방관님들께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저 또한 앞으로 제가 뭐 우연이라도 소방관님들 만난다면 정말 그런 대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들으셨죠? 소방관님들 감사합니다. 박감독님? 주원 배우가 그 이야기니까 저도 촬영할 때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스태프들한테 같이 영화 우리 소방관 팀이라는 그 결속력을 심어주려고 단체 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어 파이터라고 이렇게 썼어요. 로고도 하나 만들고. 되게 예쁘네요. 파이어 파이터. 네. 이거는 아니고 티셔츠를 티셔츠. 네. 근데 제가 주차장에 이제 차를 빼러 갔는데 경상도 아저씨인데 그냥 가서 소방관한테 돈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소방관 아니에요. 소방관 찍는 감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는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하여튼 감사하다 그러고 나왔는데 오늘 받은 감사패가 저한테는 그 어떤 깐느나 아카데미나 어떤 상보다도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상이고 패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는 유료 관람한 관객 1인당 티켓 119원이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 기부라는 119 기부 챌린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200만 명 딱 했을 때 2억 3,800만 원 기부가 확정이 됐고 이제 손익공개점인 어제 250만 명이 딱 넘었을 때 3억 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해서 내년에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서 후원이 되는 그런 돈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후원자가 되신 셈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계속 사실 영화 한 편 오늘 개봉하고 나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이어져서 이후 어떻게 이 불길이 좀 이어지길 바라시는지 조금 한번 감독님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제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봐주시는 것만 행복한 일은 없죠. 예.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데 내년에는 좀 따뜻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 영화가 아주 0.001%라도 기여를 해서 조금 이 각자 주의해서 저희와 소방관분들의 안전을 동시에 좀 챙기는 그런 조그마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3억 원 기부를 기념하는 기념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찍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나가서 관객분들과 함께 저희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이 몇 개인가요? 3억 원. 관객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네, 가운데 서서 네. 앉아주시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이쪽으로 빠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빠지길래. 네. 가운데가 아니고. 네, 좀 가운데로 가주시면. 가운데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앉아 계세요.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파이터들을 위한 파이팅을 한번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소방관님들 따봉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따봉! 영화 속에서 그 유행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충분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주원장님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아마 저희가 여기 정리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조심해서 대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한 해 지나온다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말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고 이 불이 바람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한번 심하게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도와주시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회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